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부터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삼성전자 분위기가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습니까? 뭐 일단 뭐 상상 삼성전자가 먼저 이제 어닝 시즌을 발표하죠. 그래서 네. 이제는 7일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그러니까 1분기에 대한 잠적 실적 발표를 발표하는데 안 좋을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다들 이제 예상을 그래요. 하고 있죠. 그래서 예. 어닝 쇼크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거시적으로 본다 그러면 금리 인상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뛰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업황 자체가 좋지 않은데 근데 이게 뭐 반도체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업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뭐 컴퓨터 잘 팔려야 되고요. 그렇죠. 예, 모바일 잘 팔려야 되거든요. 글로벌 경기와 굉장히 맞닿아 있는데 이렇게 뭐 이자가 높아지고 뭐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업황 자체가 좋지 않았어요. 컴퓨터도 안 사죠, 소비를 안 하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반도체가 많이 팔리지 않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런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본다 그러면 어닝 쇼크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뭐 위기라고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저는 뭐 위기라고 보지는 않고요. 사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는 포트폴리오가 워낙 좋습니다. 과거에 뭐 삼성전자 예전에 그 배터리 발화 사건 다 아시잖아요. 갤럭시 발화 사건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래요. 그때 뭐 다 뭐 삼성전자 망한다, 뭐 큰일 났다 이랬는데 뭐 IM 부분에 안 돼도요. 근데 DS 부분 그 당시에는 DS 부분이죠.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이 워낙 또 잘 나왔어요. 이거 다 커버됐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IM 부분이 있죠. C 가전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네.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하마 부분까지 있다 보니까 저는 뭐 물론 뭐 어닝 쇼크는 일어나겠죠. 업황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DS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좀 업황 자체가 안 좋아서 안 나올 수는 있어도 근데 이거 가지고 뭐 과도하게 막 삼성전자가 위기다, 막 망한다 뭐 이런 표현은 좀 너무 오버하지 않았나 예, 이런 생각을 네. 많이 합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안 사실. 되죠. 안 예, 되고. 그럼요. 1분기 실적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4분기 어닝 쇼크였는데 네. 뭐 더 안 좋아질까요? 예,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아, 지금 그래요? 예. 보고 있는데 네. 일단은 뭐 업황 자체는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는 연합 인포맥스 그러니까 뭐 주식 관련해서 최고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연합 인포맥스에서 1개월 동안 발표된 증권사들의 컨센서스를 이제 모아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봤을 때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7천억 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예, 7천억 원 정도. 7,500원 원이요? 예, 예. 그러니까 하셨잖아요. 아, 사실 이게 무슨- 저도 굉장히 이게 하는 거예요. 단위가 그렇죠. 조로 해도 될까 말까. 그렇죠. 예. 오랜만에 사실 저는 조 단위를 항상 보다가 이제 예. 천억 단위가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너무 오랜만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거 한 10년 넘게 못 봤던 자료거든요, 사실. 예. 그 정도로 사실 지금 1분기의 영업이익이 그만큼 많이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통 본다 그러면 작년 1분기가 영업이익이 14조 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 단위였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천억 단위로 떨어지니까 네. 거의 한 94%, 95% 이제 급감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작년 4분기가 4조 3천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 거의 82% 이제 적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사실 뭐 매출의 전망치는요 17% 감소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17% 감소됐는데 영업이익은 93%, 뭐 95% 감소됐다는 거 네. 보면은 확실히 이제는 많이 남기지 못했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좀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군요. 역시나 이제는 그 이유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바이스 솔루션, 그러니까 DS 부분에서 1분기에 최도 4조 원대의 영업 적자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C나 IM 부분에서 어느 정도 메꿔주느냐 이런 것이 이제는 중요하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글쎄요, 지금 뭐 반도체 부분이 좀 안 좋아도 이제 네. 가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IM 부분 IM. 이런 데서 좀 어느 정도 메꿔주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삼성전자 반도체 감산 여부인 거잖아요. 네. 이게 뭐 어떻게 좀 바뀔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최근에 얘기 아시잖아요. 오펙 플러스에서 뭐 유가 감산한다 그러니까 예. 뭐 똑같은 원리 같은데. 똑같은 원리죠. 네. 이제 똑같아요. 반도체도 뭐 유가랑 똑같습니다. 사실 워낙 안 쓰는 데가 없잖아요. 사실 모든 기기는 반도체가 들어가기, 디램이라든지 낸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산 얘기 나오면 사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주식이 탁 뜁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장에서는 호의적으로 바라보는데 삼성전자는 그동안 지금까지 인위적 감소는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기조입니다. 네. 우리는 인위적 감산 안 할 거야. 했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감산
감산 들어갔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감산이라는 자체가 인위적 감산도 있지만 자연적 감산도 있거든요. 뭐 자연적 감산이라 그러면 시설을 재투자한다, 아니면 재배치한다고 해서 잠깐 이제는 반도체에 대해서 디램이라든지 이거를 이제는 수출을 좀 적게 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 이유로 이렇게 자연적 감산을 하거든요. 근데 자연적 감산에 이미 삼성전자 들어갔다는 게 지금 시장의 평가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디서 흘러났냐면 이 장비를 납품하는 이 업계, 부품 업계에서 나왔습니다. 부품 업계에서 물어봤더니 네. 삼성전자가 우리한테 오더 주는 게 30% 이상 급감했더더라. 그럼 당연히 이제는 이건 자연적 감산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삼성전자가 인위적 감산은 아니지만 자연적 감산에 이미 들어갔고 이게 시장에 이제 반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어느 정도 반등적인 모습도 사실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이제 하반기를 좀 기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통계가 있어요. 이제 과거사를 본다 그러면 2015년과 16년도에 디램 부분에 대해서 자연적 감산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연도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슈퍼사이클 돌아있었거든요. 16년과 18년도 사이에 이런 거 본다 그러면 자연적 감산이 확실히 이제 반도체 업계에는 굉장히 좋은 호재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삼성전자는 자연적 감산을 돌입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마 주가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미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영향 좀 있어야 될 거예요. 6만 전자의 고정전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리 깊으면 이제 산이 기다리고 있듯이 이번 이제 영업 실적 손실을 봤는데 기록적인 이제 영업이 잘 안 되는 건데 이게 바닥이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슈퍼 사이클로 봤을 때 이제 곧 도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생각을 해봐요. 저는 이게 너무 삼성전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뭐 평가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뭐 삼성전자 뭐 6만 전자 됐다 뭐 이러면서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미 손 놓은 지 오래거든요. 사실 그래서 시세판 안 보잖아요. 네, 안 봅니다. 그냥 뭐 삼성전자는 그냥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거 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개인 투자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전문 트레이더는 아니고요. 아무튼간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은 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턴어라운드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이제 아시겠지만은 뭐 업황 개선이라든지 구조 조정을 통해서 말 그대로 업황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폭의 어떤 시스템이 개선되는 부분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오르게 되는 이런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의 이제 상황들을 본다 그러면은 저는 중국 때문에 오히려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실제 세부 규칙도 나왔습니다. 이제. 근데 이게 왜 영향을 미치냐면 이거는 2차 전지라든지 광물이잖아요, 사실.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IT 업계로 본다 그러면 업황 자체가 좋아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사실 정책입니다. 미국에서 나왔던 것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게 중국을 빼고 있는 IT 업계들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저는 뭐 2차 전지와 관련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반도체 쪽으로도 이제 업황 자체가 이제는 다른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좀 거시적으로 본다 그러면 호의적인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오는 게 원래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지만 이제 중국의 이제는 리오프닝이죠. 말 그대로 소비가 개선이 된다 그러면 역시나 또 반도체 필요합니다. 물론 뭐 자국 굵기, 반도체 굵기라는 표현에서 열심히 중국이 따라오고 있지만 일단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삼성, 한국과 중국은요 서로 이게 반도체를 주고받는 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내수 중국의 내수가 어느 정도 소비가 촉진이 된다 그러면 또 반도체 필요할 거고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미쳐서 아무래도 이런 어떤 그 큰 폭의 어떤 큰 폭은 아니겠지만 턴어라운드 쪽은 하반기에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조심스러운 일각의 이제 시각이 있고 이런 적 본다 그러면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자연적 감산 얘기했잖아요. 1, 2분기는 자연적 감산으로 버티고 이제 하반기에 턴어라운드 되면서 미래 가치를 이제 본다. 주식 측면에서 본다고는 항상 이제는 거의 한 1년치는 미리 선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아마 삼성전자에 조만간 영향을 주지 않을까. 물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은 저는 뭐 그렇게 좀 현실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반도체 업황 이야기하니까 SK 하이닉스 역시 뭐 이번에 1분기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해가지고요. 이 교환사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결정이 앞으로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이번에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영업 실적만 보면 좀 우울하죠, 사실. 왜 그러냐면
작년 4분기 영업 손실이 1조 7천억 원 정도 했다라고 이제 공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것도 좀 이슈가 됐었고 10년 만에 이제 분기 적자를 낸 것이고 그래서 1분기에 영업 적자가 4조 원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측면, 영업 활동 측면에서는 좀 이제 약간 우울한 측면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이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을 갖기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교환 사채를 이제 발행했죠. 한 2조 원 정도입니다. 1조 한 9천억 원 정도 교환 사채를 이제 발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네. 사채 만기일이 30년 4월 11일이고 이자율은 1.75%인데 사실 이제 교환 사채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교환 사채가 무엇인지 이제 보통 주식과 관련된 사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환 사채가 있고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환 사채 이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행태의 모습은 전환 사채랑 교환 사채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SK 하이닉스고요. 유동성 확보하기 위해서 사채 발행하는 거죠. 근데 그 사채는 일단은 특징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입니다. 이걸 교환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전환 사채나 교환 사채나 모양은 비슷한데 특징이 좀 다른 게 있죠. 전환 사채 같은 경우는 신주입니다. 신주 그렇죠. 발행하다 보니까 이게 주식이 좀 희석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 근데 이제는 교환 사채 같은 경우는 구주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밝혔던 게 자기 주식 1,775만 주예요. 그러니까 총 발행 주식의 한 내가 갖고 있는 자기 주식의 2.4% 규모인데 이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 5% 넘게 갖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을 이게 교환 사채로 돌리는 거거든요. 네. 어찌 보면 이게 나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찌 보면은 저는 교환 사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뭐 나쁘지 않은 딜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낮은 금리였습니다. 낮은 금리로 이제 자금 조달을 한다라는 이제 표현을 쓸 수 있겠고 무엇보다 이번에 발표됐던 게 이제는 그 교환 가액이 한 11만 1,800원 정도 됩니다. 11만 1,880원이니까 네. 그때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27%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투자자는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27% 프리미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그때까지 주가가 올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본전치기 하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없어서 못 사요, 이거를.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사채 자체가 굉장히 SK 하이닉스가 물론 뭐 지금 신용도로 본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신용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단 사채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채로 발행되고 있고 네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제 27% 프리미엄 붙어야지만 본전치기가 되다 보니까 그렇지. 이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인기가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 잘했다라고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교환 사채가 뭐 나쁘게 보신 분도 있죠. 뭐 아니 그 정도로 SK 하이닉스가 현금 부족해 갖고 말이야.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그랬을 텐데 일단은 반도체 업황은 잘 아셔야 돼요. 반도체는요. 일단 목돈이 필요한데 현금이 엄청 필요한 시설 투자 계속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거 늦춰지면은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중국한테 다 밀리잖아요. 그러면 막대한 현금이 항상 필요해요. 그래서 미래를 보아서 아마 SK 하이닉스가 미래를 위해서 현금을 미리 이제는 업황 자체 안 좋아질 거라고 보다 보니까 현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뭔가 교환 사채로 하지 않았었나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미래 가치로 본다 그러면은 뭐 이번에 뭐 나쁘지 않은 딜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좋은 전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또 이러실 거예요. 너무 반도체 업계를 좋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제가 그 말씀 드리려는데. 그렇게 보시는데, 아니 물론 뭐 성향마다 다르겠죠. 뭐 평가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뭐 워낙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계를 믿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야 지금까지 그래왔고 반도체 업계가 뭐 한때 안 좋았다 그러지만은 지금까지 이제 그래프를 본다 그러면 계속 우상향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뭐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권 평론가님의 의견이 네. 국뽕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예, 국뽕이 아니에요. 예. 어닝 쇼크 전망 두 회사 듣다 보니까 좀 약간 우울해졌어요. 저는. 네네. 근데 어닝 쇼크가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업종도 있어요. 있죠. 예. 예. 그건 뭐 반도체 3사잖아요, 사실. 그렇죠. 아니 그 배터리 3사잖아요. 그렇죠. 예. 예. 배터리 쪽은 뭐 지금 뭐 물론 어제 좀 떨어졌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뭐 배터리와 관련된 주요 종목들, 코스닥 종목들이 크게 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 3사의 그 합산 매출이 한 16조 원이 넘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 지금 앞으로의 받았던 물량들, 그러니까 수준 물량이 지금 1,000조 원이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풀지 않고 잘 나눠서 시설 투자해서 잘 나누게 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실적 호조가 이제 예상된다 이런 평가도 이제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배터리 3사 이미 아시겠지만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 그다음에 이제 SK 온인데 지금 실적을 본다 그러면 나쁘지 않습니다. 네. LG 엔솔 같은 경우는 1분기 지난해 이제
1분기 매출이 지난해 대비해서 한 97% 증가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예. 영업이익도 한 87%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가 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뭐 예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마찬가지로 역지로 반대로 본다 그러면 저는 뭐 중국에 대한 압박이기 때문에 반사이익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뭐 많은 배터리 3사들이 빠르게 이제는 미국에서의 어떤 공장에 대한 증설도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는 SDI,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지금 1분기 추정 매출이 한 5조 원 정도 되고 영업이익 한 3,900억 정도 되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각 전년 동기 비해서 한 두 자릿수로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증가된 숫자이기도 하고요. 반도체랑 반대네요. 그렇죠. 그 SK온이 조금 이제 사실 시장에서는 저평가 받고 있죠, 사실. 네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지금 후발주자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자 상태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뭐 좋은 평가를 내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번 연도 목표는 일단 영업 흑자로 잡았거든요. 과연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뭐 SK온이라든지 뭐 LG엔솔이라든지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으로 본다 그러면 네. 가장 뭐 뜨거운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외에 뭐 또 좋은 실적을 예상하는 또 다른 업종이 있다면 또 어떤 거 생각하고 계세요? 아, 현대죠. 예, 자동차 쪽이라고 자동차. 보시면 예, 현대자동차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워낙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분기로 본다 그러면 뭐 삼성전자를 이겨낼 것이다.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한 거죠. 진짜 이거는 왜 그러냐면 현대자동차가 드디어 삼성을 이기나? 뭐 이런 것도 이제 내다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판매고가 굉장히 잘 났습니다. 그래서 네. 두 자릿수 판매 성장을 했고 이 현대자동차의 특징이 이번에 전략 자체가 굉장히 잘 먹혔어요. 그러니까 제네시스 중심, 그러니까 비싼 차 중심을 잘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남겼어요. 이게 많이 팔기도 했었지만은 많이 남기면서 사실 영업이익이 크게 이제 분기가 있었고 네. 그래서 상장사 기준으로 봤을 때 1분기 상장사로 봤을 때에 이제는 영업이익으로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1위 먹지 않을까 이런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본다 그러면 국내 판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 한 7만 대 정도, 해외에서 30만 대, 그래서 총 한 38만 대 정도가 지금 판매가 됐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판매고 늘어나죠. 그 다음에 아직 비싼 차 팔면서 많이 남겼죠. 좀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주가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예. 지금 계속 현대자동차에 대한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해보겠고 특히 이제는 이번에 나왔던 이 IRA 문제죠. 이게 전기차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제 현대자동차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미국도 여러 번 갔잖아요, 사실. 그렇죠. 정의선 회장이 계속적으로 미국 투자도 가면서 많이 하고. 가면서 이걸 조율하면서 얘기했었는데 이미 이 미국 공장이죠. 이제 엘리바바라든지 아니면 조지아 공장에서 전기차가 계속 지금 아마 현대자동차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기차는 국내에서 다 전량 만들어서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IRA가 터지고 나서 가장 안 좋았던 게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는 현지에서 북미 시장에서 이거를 만들려고 지금 계속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언젠가는 분명히 전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전략은 IRA에서 벗어나 있는 이제 리스 시장이죠. 상용차 시장. 이 리스 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어떤 영업 활동을 지금 개시하고 있다 보니까 뭐 잘 팔리고 영업 전략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저는 뭐 현대자동차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터리 3사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각광을 받을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아니, 현대차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사실은 하반기 경기 전체적인 거시경제 사이클에 대해서 주시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맞습니다. 예. 그죠? 예. 그게 망가지면은 사실은 다시 리바운드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저희 시장,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에 봤을 때 끌고 가는 게 종목들이 딱 그잖아요. 반도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배터리, 그다음에 세 개인데. 예, 딱 이 세 개인데 정말로 지금 보통 보면 반도체가 좀 안 좋았지라도 제가 봤을 때 하반기에서 턴어라운드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 배터리랑 그다음에 이제는 전기차. 현대자동차 이런 두 분이 좀 쌍끌이로 끌고 가지 않을까. 정말로 희망찬 누군가는 이렇게 좀 희망찬 얘기를 해줘야 예, 맞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반갑기까지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부터 현대차 소식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